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월 8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도 강타의 옥동색도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부산경마가 시행이 되지 않고 제주경마가 시행이 되지 않고 서울경마, 부산경마만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2016년도에 경마가 시작된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자, 지난주에 이제 금요 경마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못 받으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16년도인데, 이제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나 강타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경마를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또 이기는 경마를 지향하고, 또 경마에 있어서도 이길 수 있는 경마가 할 수 있도록 강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가 뭐 무조건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자, 적절한 배팅과 적절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분수에 맞는 경마를 한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기는 경마를 시행을 하는 게 제 목적인 만큼, 자,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연구하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연구하는 그런 강타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강타의 목표는 한 번 더 연구하고 한 번 더 고민하자. 이게 강타의 새로운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지난주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컨디션도 그렇고, 또 아버지를 뵈러 가고, 또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리고 이러느냐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올해 지난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83세예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뭐 기도 잘 안 들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없으면 움직이시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 잘 안 들리고 병원도 제가 따라다녀야 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 사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사시는 동안까지는 잘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뭐 아버지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보양하고 또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또 모든 준비를 완료한 이상 한번 멋진 경마를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주요, 뭐 강타가 늘 자신하고 늘 잘하는 대목이니까 자,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에 부산 경마 그러면 좀 배당이 터질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 경마가, 부산 경마는 좀 어렵고요. 제주 교차는 의외로 안정적입니다. 의외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주 교차는 승부처럼 좀 줄였고, 부산 경마는 승부처럼 하나 늘려가지고, 부산 경마는 10개 경주, 제주 경마는 5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제주보다는 부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를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이팅으로 외치면서, 자,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인데, 어떤 팬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신청하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문자를 저한테 날렸는데, 설레발이를 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레발이 칩니까? 항상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경마를 하면서 제가 어찌됐든 선장이잖아요. 선장인데, 선장이 질 때 지더라도 그래도 저도 공부를 하고 예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살살 하세요, 배팅 살살 하시고 자신 없습니다, 경마 어려운 거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마로 예상 듣고 있는 사람한테 밥상거리에서 밥만 없대는데 반찬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제스대가리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설레발이로 받아들이면,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어째 설레발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짜증나요.
아니, 못 배운 거야. 아니, 무식한 거야. 아니, 뭐예요, 그게.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저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좀, 이 사고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내 딴에는 밥 맛있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설령 그 사람한테 입맛이 안 맞아서 맛이 없으면 그냥 가보고 안 오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아, 그게, 그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산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2번 유심이력입니다. 10만 내요? 좋아요. 두 차례 주행검사와 주행연습까지 거쳐서 나오는 마필인데, 두 번째 주행검사 때문에, 주행연습 때 보니까, 걸음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2번 유심이라고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치고는 걸음이 상당히 좋다. 자, 그래서 2번 유심이라고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다. 그래서 놓고 때리는 마필은 당연히 2번 유심이로입니다. 왜? 준비 과정이 그만큼 많았고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10마의 주행검사 자체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 자체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사람이라서 2번은 센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8번 중앙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임성실 등짝의 유주영 마주의 마필, 그리고 9천만원의 고가의 마필. 이 정도면 뭐 승부를 하겠다는 외관상의 액면은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보다도 이전째에 더욱더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초반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나고 이제 종반이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보여주자 이번 경주 때는 지난번에 인기 1위로 부러지고 나서 이제 성실이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서 훈련까지도 참가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8번 중앙대로는 뭐 강력하게 승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나마도 이변이 가능한 마필로는 뭐 11번 스카이러너 정도, 자, 이 정도 읽어줄 수 있는 부산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이 재밌습니다. 오전장이 재밌어서 오전장에서 들이대가지고 배팅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만은 오전장이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괜찮게 보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번 부산 2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번 화이트볼입니다. 화이트볼. 지난번에 보니까 야 데뷔전 때 보니까 선행 못 나가고 선입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걸어왔어. 이래 나간다 이러면서 천천히 힘 다 빠져가지고 걸어 들어오는데 으딱 앙타가 나도 눈이 있어서 복귀를 하는데 어찌 일본이 하이트블루가 1200인데 더군다나 이게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하신 분이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행만은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단순 선행만에 한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장세,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선행마들은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차가 엄청 심하고 예를 들어서 8전, 10전, 13전 뭐 이렇게 뛰어가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이제 다리에 근력이 붙고 힘이 차가면 선행마가 선입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성장 때, 어린 마필 때, 2세나 3세 어린 마필 때는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차가 아주 크다. 자, 한 예로 옛날에 제가 청계 럭키인가 4조 만인데 그게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 능력차가 엄청 심해.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늘려서 나오니까 그 마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가시각 이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대가리로 놓고 때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마필은 이번에 단독 선행을 아니까 이번에는 버틴다. 거리가 느려도. 왜? 전형적인 선행이 주특기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엔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일부 하이트블루가 이번에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얘가 조교가 받침이 안 되고 또 어떤 기본적인 잠재력이 받침이 안 된다면 일본 화이트블루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얘는 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행 검사도 괜찮게 받았고 기본적으로 훈련 상태 좋아졌으니까 1번 게이트에 단독 선행을 나간다면 이번에는 죽을 때 죽더라도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배당으로 1번 화이트 블루 가져갑니다. 강하게 노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인기만 하나 심하게 자르고 갈 거예요. 심하게 자르고 가서 첫 번째 승부 저충배당으로, 자, 틀리더라도 깔끔하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같은 전문가가 밥을 먹고 있지만 얍삽한 것들이 있잖아. 맞춰가지고 세 방이네 맞히지도 못하고 뭐, 걸레처럼 맞힌 것들이 있잖아. 1 놓고 2번 단통에 1 놓고 2, 3에 그 반주력하고 1 놓고 또 2, 5에 또 방어해 놓고 배당이 터지면 뭐가 터진다고 해가지고 구멍수가 아유 집안에 젓가락 수를 다 합쳐도 그 구멍수는 모자라. 그러니까 연탄 구멍수보다 더 많을 정도로 구멍수를 때려놓고 그거 맞추면은 마치 그거 하나 갖고 맞힌 것처럼 싹 올리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게 저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게 쓰레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적중할 것 같으면 다 맞춰. 우리나라 전문가들. 그럼 개고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수 하나 잘라가지고 못 맞히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런 걸 전문가라고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이 모든 인생 자체는 마케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기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물건을 못 만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큰 식당보다 작은 식당이 반찬이 맛없고 국이 맛이 없어서 거기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실력에서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선전을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하지만 더 실력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우세받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 서독 같은 나라가 그래서 선진국이고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부산 삼경주로 갑니다. 이번 경주는 부산 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시 강력하게 누리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처의 배팅건 필수 안창마 13번 한남 누키입니다. 어따 강타야 네 목소리가 오늘은 자신감이 팍팍 들어가 있다. 공부 좀 했냐? 쪼까 했어요. 그러면 13번 한남 누키 어떻게 뛰었냐? 그러게요.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요 선행을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임으로 쫙 따라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종발에 가서 꾹딱꾹딱 거렸는데 얘가 이 외측 사행을 보이면서 따라오는 어수가 얘 똥바닥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낭만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주행 취소가 됐어. 쉽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 선임을 오면서 때리니까 입상에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번에 한남 느낌 뭐예요?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다. 외곽 게이트인데도 그러면 지난번에 걸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때?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선행 가면 버티겠어? 버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13번 한남 누키가 이번에 좋아 보입니다. 물론 다른 마필들, 여타 마필들이 이번에 훈련 상태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세 마리로 세 방을 때릴까 아니면 세 마리를 갖고 돌릴까 요것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번 한남 누키는 어쨌든 놓고 때립니다.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의 선거체에서도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강타를 요즘은 빵빠라 빵빠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집입치 꿀석에서 찍다 보니까 어떤 그냥 빠바밤빵! 그리고 뭐 누구 대박이처럼 이렇게 돌고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제 입으로 하고 있어요. 좀 그렇죠. 뭐 어떻게 해요. 얘도 시간 아끼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자, 이번 제주교체 1경주는요 배당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팔리던 간에 또 누가 입상을 하던 간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극도의 난타전 양상의 구도고 아주 능력차가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누구도 입상이 가능하고 또 누구도 인기 많은 판이더라도 누구도 과신을 해서는 안 되는 편성이 이번 제주교차 1경주다. 고로 중배당 이상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경주예요, 굉장히.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4번 늘빛 만호라는 마필이 좋은데 요즘이 김원공 기수도 조금 좀 타더니만 백호 신청 들어오고 그 여름까지는 좀 타더니만 가을에 손님맞이 대잔치를 펼쳤는지 그때부터 슬슬 뭐 헛질을 하더라고. 그냥 바로서 배때지에 기름기가 낀 건지 아니면 옆구리에 바람이 푹 들어온 건지 말 타는 게 벌써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이면 기본 어린 놈이 벌써부터 싹스가 노랗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재용이나 문성호나 김영섭이나 이런 기수들은 파란만장하게 생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지하전까지 다 걸기운 사람들 아니야. 니는 이제 그야말로 기수 중에 잉크도 안 맞는 놈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눈에 보이잖아 벌써. 각오한 각오가 네가 무슨 20년을 말을 타냐 10년을 말을 타냐 1년 탄 놈이 말을 이런 식으로 말을 타면 되겠냐? 아무리 말을 잘 타도 이건 아니라는 거지. 벌써 36세이제 준호보다도 못하잖아. 김준호보다도. 준호 열심히 타잖아. 그러니까 이런 헷가닥 짓거리를 하면 벌써 눈에 띄고 너는 핫바지라는 것을 네가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너는 15년 이상을 기수생활을 못해. 왜? 너를 핫바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너를 침을 바르기 때문에 침 바른 놈들을 치고 내가 오래가는 놈을 못 봤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아저씨가 이렇게 강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할 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잡는 게 맞다. 내가 보기에. 그래야지 오래 생활한다. 4번 늘빛 많은데 괜찮아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모습이고 나름대로 또 훈련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총력 승부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약간 언밸런스적인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다른 마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어쨌든 4번 늘빛 만호가 괜찮다 어쩌다 좋다. 자 그래서 저는 4번 늘빛 만호만큼은 이번에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이번 제주교차 1경주의 강력 승부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제가 초장에 4개 승부처를 붙여놨어요. 여기서 승부를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이 초장이 괜찮아요. 후반부는 제주도 그렇고 그냥 적중 저배당 그러니까 저배당이라는 게 뭐 1점 몇 배 2점 몇 배 이런 게 아니라 한 5배 이내가 다 저배당이잖아. 뭐 5, 6배도 다 저배당이잖아. 그렇게 안정적인 선으로 끝나는 경주거든. 그래서 초장에 어떻게 해야 돼? 초점 박살 빵빠라밤. 아따 너 군대 어디 갔다 왔길래 초점 박살이라고 그러냐. 해병대에 갔다 왔냐?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갔다 왔냐니? 저는 육군 땅개 출신으로서 근로복지지원단 가장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뭐 편한 건 아니지. 어디든 다 군대는 힘들지. 군대가 아주 놀고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이 훈련이 약하면 사람한테 시달리는 데가 군대고 또 훈련이 강하면 훈련이 힘들어서 힘든 거고 이래저래 힘들어요. 아무리 놀고 먹기라도 낙엽 쓰는 것도 빗자루도 무거운 게 군대예요. 아따 이러고 낙엽을 좀 있으면 5번 뒤면 또 쌓일 텐데 이거 왜 쓸어? 이렇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어떻게 돼? 헬멧으로 그냥 대갈빵이 하나 날라오지. 으따 아프다. 개머리판 한대 맞아봐. 홍콩가지 홍콩가 3번 메이드 인 명성입니다. 이번 경시 꼭 배팅번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 어떻게 보면 최상현이가 조금 더 클 수가 있었는데 19조에서 자리를 못 잡는 바람에 20승밖에 못했어요. 예, 33승을 했죠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타는 기수고 열심히 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최상현이 좀 열심히 하는 애니까 3번 메이드 인 명성은 그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아쉽게 연속 3차를 차지하고 있는 마필인데 평균 능력, 에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링을 칠 때 너 에버리지가 몇이냐? 또 골프를 칠 때 너 에버리지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로 그 에버리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3번 이 메이드의 명성은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보고 싶다. 4번 폭풍신화. 조교가 좋다고 좀 팔릴 것 같은데 이놈 자를 겁니다. 이놈 자를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예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는 당연히 10번 기특이란 마필입니다. 10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줬던 능력이라면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추임력도 원체 우수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담고 있는 마필 10번 기특은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자, 여기 단통은 누구냐? 7번 소망연재 좋습니다. 으따 공백기가 있구만. 그 뭐가 좋다는 거예요? 공백기가 있는데 갖고 있는 사이즈는 괜찮아요. 사이즈는 괜찮고 또 이전주에 보여준 능력도 괜찮고 총력 승부만 펼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송황여자는 괜찮게 보고 싶다. 자, 여기서 1번 차도지게라는 마필 또 괜찮게 보고요. 4번 한라 여전사라는 마필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번 기특을 놓고 때리는 제주교차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오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제 팬들이라도 그런 소리를 안 하셨으면 하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도 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정생활을 하고, 또, 내지는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또 아줌마들도 계시고, 아저씨들도 계시고. 근데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UCC 방송이라는 게 저같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또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 근데 이 방송이 장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서 좋겠지만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이거 UCC 방송을 한 7년차 제가 최고 고참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UCC 방송을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오리지널 원조입니다. 원조. 신성훈이 이렇게 시작한 원조가 남아있는 팀이 딱 두 팀밖에 없어요. 신성훈 팀하고 제 팀. 권빛 이런 것들도 다 우리보다 늦어요. 야, 우리가 완빵이야. 그런데 제가 완빵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승부처를 공개를 해서 승부처를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일반 경주를 풀어드리고 승부처를 갖고 윈윈하자는, 그러니까 ARS로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승부처를 미리 선정을 하고 그 경주를 공부를 하거든.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게 상태가 안 좋으면 마번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전체 틀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나 봐.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저같이 좀 베테랑이 아닌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한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덜 한 거야. 그러다 최종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마번이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번 자체가 틀려버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승부처를 하질 말아야 돼. 그런데 승부처를 해버리니까 팬들이 미리 구매를 했다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가 찍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친구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부산 오경주 오늘 중반부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빵빵! 가는 말은 정해져 있어. 가는 말은 딱 정해져 있는데 대가리를 누구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관건인 경주입니다. 저는 8번 테일윈드를 좋게 봅니다. 왜 테일윈드를 좋게 보냐? 딱 한 가지지. 한 번밖에 안 뛰어봤잖아. 한 번밖에 안 뛰어봤는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뛰었어? 초반에 순발력은 부족했는데 종반 달력이 우수했어. 그러면 종반 달력이 어느 정도 우수해? 가장 우수해. 그러면 이번 편성이 거리 1200인데 선두권이 강하고 강해 약해? 약해. 왜? 매너리 뉴스나 약속의 신간이 끄는 경주니까 약해. 그러면 선입과 추입이 강한 편성이야. 그러면 경주 흐름이 빨라 느려? 느려. 그러니까 8번 테일윈드가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8번이 대가리야.
그러면 여기서 배당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4호 빅 에코라는 마필인데요. 요거 꼭 가져가십시오. 이번 2016년도부터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솔직히 좀 바빠가지고 배당만을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양이 많아. 하루에 다 찍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웬만하면 금요일 경마, 그러니까 금요일 경마에서 배당마를 제가 하나씩은 꼭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삼복승 워낙에 좋아하시는 거 아니까 삼복승 그런 배당마 그런 말들을 꼭 하나 찡겨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10번 기적바람입니다. 이 편성도 선두권이 그렇게 빠른 편성이 아니죠. 그러면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능력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누구냐? 10번 기적바람이에요. 10번 기적바람을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당연히 얘를 놓고 때려야 돼. 그리고 누가 팔리던 상관이 없고 훈련 상태로만 놓으면 4번 활력소가 가장 좋아. 그러니까 활력소라는 마필은 예전에는 못 뛰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근간 3번의 경주에서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등짝 자체도 또 이재웅이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이재웅이가 23주로 왔네. 20주로 왔네요. 이 금년에 들어와서. 야, 다시 윤독상 마방으로 왔네요. 1주에 있다가. 그냥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4번 활력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뭐 훈련으로 놓고 보면 4번 활력수고 능력으로 놓고 보면 10번 기적바람이니까 얘네들을 강하게 노려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은 6번 수평선이라는 마필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오르강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4번 스마일퀸이에요. 4번 스마일퀸. 편성상으로 봤을 때 4번 스마일퀸은 지난번 경주 때 계속적인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오다가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바닥 초이스를 해놓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굳히기를 해놨다. 이번에 능력만 끌어낼 찬스고,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스마일퀸은 뭐다? 대가리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 4번 스마일키는 대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4번 스마일키는 대가리인데 문제는 후착이 뭐냐 이거. 후착이 뭐야? 뭐가 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냥 텍스트도 읽어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그냥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 와, 나는 FBI다. 이 사람 거 보고 짜집기, 저 사람 보고 짜집기. 그것도 노력이야. 그것도 난 대단한 그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라고 생각해. 그렇게라도 해주면 돼. 왜? 아이고, 뭐 누가 맞출 줄 알아요. 경마에 뭐 대가가 어딨어. 그것도 노력이야. 잘하시는 거야. 근데 좀 안 되는 놈이 좀 팔릴 것 같고 또 되는 놈이 좀 덜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아주 이번에 말이 진짜 괜찮은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보여준 게 없어. 근데 제가 보기엔 얘가 센 말이거든. 잠재력은 얘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번에 승부를 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갑니다. 요 편성은 전개비 능력상 딱 3두면 끝나는 경주인데 선두권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7번 영웅설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겁나게 세버려. 자, 그런데 또 지난번 경주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우승을 했던 마필이라 패턴상으로는 또 한 번 더 경주력 상승이 예측되는 마필 7번 영웅설이 뭐다? 대가리다! 자, 1번 당대인류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옛날에 이제 한 번을 팍 능력을 끊어냈고 쫙 하강을 했어. 그만큼 여기까지 오는데 왜 힘이 드는 거야. 딱 힘들다. 그럼 쭉 이렇게 하강을 해놓고 조금씩 다같이 조금씩 맨바닥을 다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1번 당대 인류. 자, 요 마필이 뭐 단통으로 때리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오경주는 7번 1번, 7번 1번. 배당이 없더라도 이걸 깔아놓고 현장에서 삼복승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1번, 2번이 빵꾸가 날 것 같은데, 1번, 2번이. 1번 월드퀸이 뭐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죠.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고, 이제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이번 골드스카이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1번, 2번이 안 되진 않죠. 1번, 2번이 안 되진 않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이는 인기만, 보이는 선행만은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를 늘 드리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걸출하게 능력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될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잘못하면 1번 월드퀸이 대가리 능력을 갖고 있고 2번 골드스카이 선행 외에는 이제 답이 없다는 전제를 깔아놓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면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마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7번 큰하루 땅이라는 마표입니다. 등짝이 정웅이, 김정웅이 지난주에 강력하게 뭘 하나 추천을 드렸는데 들어왔죠. 그래서 김정웅이 7번이 큰하루 땅은 이 편성에서 뭐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막권보다 1번, 7번 막권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당연히 현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월드키를 놓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7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강태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에서 딱 3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항해명산의 신무상이라는 마필을 이 39.2배를 딱 3마리 갖고 가서 A급 중매인으로 맞춰 드린 거예요. 신무상은 기본입니다. 지난번 자체의 능력 자체를 베스트로 끌어내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요거보다 더 좋은 능력을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선입으로 이번에는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신무상은 이 편성에서도 받치기로라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리고 단통은 메이드 단통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 능력상 단통이에요. 그 마필이 어떻게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완벽하게 메이드된 단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경차 7경주 메인 승부처는 그야말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경차 7경주 메인 승부처. 자, 딱 3주만 갖고 제대로 된 복승 단통, 3복승 단통. 자, 제대로 된 단통으로 노려보는 중매상 단통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7번 새로운 법칙입니다. 7번 새로운 법칙을 자신있게 얘기를 해버리네. 맞습니다. 선행 가나? 네,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2번 명원질주 외곽 게이트에 8번 여왕벌, 4번 나가신다 같은 마필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6번 새로운 법칙이 입구야수라면 뭐 초반 강공으로 선행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태가 좋아서 이번에 선행 가면 그냥 버팅기는 그림이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성 하강된 경주를 걸보여주며 10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는 마필이라서 7번 새로운 법칙은 이 편성에서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당연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나가신다가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나가신다 되는 말이에요. 1번 톱스프링도 좀 팔릴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마필들이 되고 배당만은 8번 여왕벌을 한번 이번엔 놀이기술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요 마필까지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은 1번 예술의 명운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막판 취입력은 9번 커플이 취입력을 주면서 발굴의 취입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안정적인 선입점 즉 그러니까 전개가 가장 자유로운 능력마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15 퀸파스입니다. 그런 이번 편성은 극단적인 선행마의 1번 예술의 명운보다는 또 극단적인 취입력인 9번 커플보다는 가장 전개 이점이 자유로운
11번 퀸파슬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구경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마필은 11번 퀸파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퀸파슬리 강력하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끝으로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들 간의 연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연대가 성립되고 있는 편성이라서 안 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인기마가 좀 불안한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갖고 있고 저배당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딱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앞선의 강자는 9번 울트라블루고 막판 취입의 강자는 1번 지봉사랑입니다. 근데 1번과 9번이 연대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마리는 안 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은근히 배당이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 물론 1번, 9번이 연대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대를 헷갈리기 있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대라는 건 확률적인 개념에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연대지 그게 완전하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연대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확률적으로 입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대라는 표현을 써서 그 표현, 그 말들이 조금은 입상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경시 오히려 노림수를 가져보고 싶은 마필은 8번 이 바다강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초반에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초반에 개무리를 하더니만 해상풍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야, 바다강자가 모두는 아주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기대치의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라스트 티켓이 막판에 올라오면서 라스트 티켓에 지었던 말인데 저는 바다강자가 이번엔 승부를 한다면 아주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 바다강자 같은 마필을 오히려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오늘 제주교차 5개 경주, 부산경마 10개 경주의 경마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멋진 금요경마 강타와 함께 하셔서 자, 제주경마와 부산경마를 왜 강타가 강한지 같이 한번 응원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얘기해서 한번 멋진 대승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